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을 배경에 합성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따서, 다른 이미지에 있는 사람을 따서 배경 이미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람의 외곽 라인을 따고요. 딴 것을 배경에다가 집어넣는 과정인데, 사람을 딸 때 패스를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번 따놓은 사람을 그 패스가 기억되도록 저장을 해놓거나 또는 png 파일 같은 것으로 배경이 없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놔서 다음번에 사람을 다시 따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해 놓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PG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사람 이미지를 포토샵에 불러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레이어 채널 패스에 가셔서 이 패스를 열으시고, 중요한 건 Create New Pass, Create New Pass를 눌러주시면 패스가 레이어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펜툴로 확대를 하셔서 따 가시는데, 확대하는 방법은 Alt하고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휠을 돌려주시면 계속 확대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알아둘 점, 요 부분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꼭 눌러보시면 콤바인 쉐입,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intersect shape areas, 그 다음에 exclude overlapping shapes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콤바인은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가면 하나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패스가. 근데 여기 지금 좀 파란, 이게 하얀 점이 보이실 거예요. 좀 더 크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콤바인에 놓고 작업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선택이 이렇게 됐고, 또 추가로 선택을 하면, 자, 마지막까지 오면 이렇게 추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패스가 다 따지죠. 패스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콤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다시 패스를 클릭하고 펜 툴을 클릭해서, 자, 여기서 네, 패스를 다시 지울 때는, 자, 여기 보면 패스 셀렉트 툴,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인데, 패스 셀렉트 툴을 누르시고 다 선택하면 패스가 선택이 되죠. 전체가.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고 지우고, 클릭하시고 지우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펜 툴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Exclude Overlapping Shapes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를 내가 빼고 싶다면 한 번 더 선택하면 겹쳐진 부분을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잠시만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모양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딸 때는 이 exclude overlapping shapes로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을 외곽 경계로 쫙 따고 나면 간혹 여기 겨드랑이 부분, 이 허리하고 팔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공간, 또는 다리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은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경우 이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선택했을 때 이렇게 쏙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꼭 옵션을 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펜, 자, 셀렉트 툴로 지우고, 또 지웁니다. 그리고 펜 툴로 가셔서 다시 한번 마우스 그 가운데 버튼과 휠, 가운데 버튼, 휠이죠. 가운데 버튼 돌리고, 그다음에 Alt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자, 사람의 그 외곽을 딸 때 중요한 건 이 맨 끝에 요 라인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살짝 안쪽 지점을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서 따실 때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 부분을 따는 게 아니라 살짝 안쪽 부분을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져야 배경 이미지와 분리될 때 그 배경 색깔이 묻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가시면서 따주시는데, 간혹 초보 분들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서 클릭 하시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클릭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드래그 해가면서 곡선의 패턴을 살짝 잡아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툴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툴들, 그 다음에 뭐 3D 프로그램 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잘 안 되신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그리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다가 내가 좀 잘못해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좋은 방법은 옆에 히스토리를 켜주시면 좋아요. 이 히스토리가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히스토리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히스토리 켜주시면 내가 예전에 찍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클릭해서 그대로 다시 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다가 뭐 또 근데 중간에 이 부분을 좀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펜 툴 밑에 보면 우리 아까 선택했던 패스 셀렉션 툴을 꼭 클릭하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점이나 이런 포인트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또 펜 툴 쭉 눌러보시면 플러스 펜, 뭐 마이너스 펜, 뭐 이렇게 컨버트 포인트 툴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플러스는 진행하던 내가 여기다가 뭐 이런 점을 하나 추가할 때 이렇게 플러스 해주시고, 그걸로 가지고는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다시 다이렉션 툴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거나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점을 추가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반대겠죠. 마이너스는 반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컨버트 포인트 툴 이거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되어 있는 건 이게 곡선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 곡선이 각으로 바뀌어요. 근데 각도로만 바뀌는 툴이 아니라 얘는 클릭하면 바뀌고, 드래그 하는 거죠. 누른 채로 드래그 당겨버리면 이렇게 다시 곡선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이 펜 툴의 어떤 아이콘들은 일러스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어가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고, 자, 이런 데는 조금 여러 번 포인트를 찍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안 좋고, 또 너무 포인트를 많이 찍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절한 걸 연습을 통해서 그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두까지 이렇게 예쁘게 따주시고, 이렇게 바닥 안쪽, 그 굽 안쪽은 좀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살짝 따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사실 포토샵에서 이렇게 펜툴로 사람이건 뭐 꽃이건 나뭇잎이건 뭐 물건이건 따는 일이 상당히 많죠. 예,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선택에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포토샵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예, 많은 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자, 꼼꼼하게 네, 따주세요. 앞으로도 예, 꼼꼼하게 따놓으면 어차피 여러 번 이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따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대충 따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또 다시 따야 되고 또 대충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주시는 게 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클릭하면 네, 이게 이렇게 다 외곽을 딴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잘 따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대로 JPG로 저장하시면 돼요. save as 제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네, 그다음에 00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자, OK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자, 얘를 닫았다가 X 눌러서 닫았다가 네,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네, 남자 왼 여기 있죠. 여기 클릭하고 열기를 눌러보시면 네, 다시 한번 열기를 눌러보시면 자, 패스가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 이미지 패스 이미지 위에 올라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사각형 박스가 살짝 보여요. 마우스 포인트에. 이때 키보드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이 됐을 때 움직이는 무브 버튼이죠. 키보드의 V 버튼, 무브 버튼을 클릭하시고 옆에 가져가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움직이는 버튼으로 돼 있다가 여기 가시면 이렇게 가위 버튼 모양이 나오죠. 가위 버튼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하셔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자,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을 때 클릭하셔서 쭉 올라가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다가 대시면 요 메뉴 이 탭에 있는 부분에 갖다 대시면 이미지가 바뀌어요. 바뀐 다음에 그대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 놓지 마시고요. 계속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다가 탁 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다른 그 이미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컨트롤 T 아시죠? 컨트롤 T 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툴이 뜨죠. 이때 Shift 눌러주시고 여기 대각선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역시 뭐 레이어는 당연히 합쳐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네,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아까 사람 이미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죠.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셔서 JPG 이미지로 저장하셔서 나중에 이 패스가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또 컨트롤하고 패스 눌러서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배경 이미지를 다 지우고 투명한 곳에다가 얘를 놓고 쓰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죠. 그러면 뭐 PNG 말고도 다른 파일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그대로죠. 뭐 패스에서 컨트롤 키 눌렀던 그대로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붙여넣기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배경을 꺼버리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따진 거가 이렇게 그대로 이제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저장이 되죠. 자, 이때 파일을 save as 하시고, 자, 여기서 저장하는 파일 이름을 png로 해주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냥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저장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오픈해서 png 파일, 아까 그 맨이라고 되어 있는 png 파일, 자, 이걸 열어주시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배경이 이렇게 떨어진 이 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JPG랑 PNG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